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바로 차용증하고 연대보증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네, 핵심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당신께서 이제 돈을 빌려주시는 입장인데 채무자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한 거죠. 지인이요? 네. 근데 이 보증 서는 분이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이 보증,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그 연대보증서는 지인분께 어떤 서류를 좀 미리 받아두면 안심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돈 문제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이게 보증, 그것도 연대 보증이면 책임이 아주 크거든요. 맞아요. 거의 뭐 주채무자랑 똑같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증인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증인이 심지어 가족도 아니고 지인이다. 이러면 혹시 무슨 일 생겼을 때 정말 책임지려나? 더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거 네이버 지식 IN 같은 데서 아주 명쾌하고 또 사려 깊은 답변으로 유명하신 그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이더라고요. 송명호 변호사님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분 답변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막 감사 메일도 보내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분의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당신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당신의 가장 큰 걱정은 결국 그거 같아요. 가족도 아닌 지인이 서준 연대보증,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거 하고. 네, 그거 하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서류를 좀 확실하게 받아둬야 할까?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믿고 진행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안전장치는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예요. 그 지인분께 어디까지 요구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되실 거고요. 맞습니다.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핵심, 송명호 변호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부터 딱 짚어드릴게요. 필수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요? 첫째는 연대보증인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보, 그리고 둘째는 연대보증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 작성, 이거예요. 인적사항이랑 서면. 네, 구체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전체, 또 지금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 이거를 차용증이나 아니면 별도의 연대보증 계약서에 명확하게 다 적어야 하고요. 주민번호 전체까지요? 네, 전체 다요. 그리고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이 직접 그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본인 의사표시가 중요한 거죠. 서명이나 날인? 그렇죠. 그리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실무적인 팁으로 이것도 알려주시는데 이때 연대보증인은 신분증 사본이 있잖아요. 네. 이걸 같이 받아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 그 당사자를 특정하거나 아니면 서류 같은 거 보낼 때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군요. 네네. 근데요, 다신께서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혹시 그 연대보증인의 뭐 가족관계증명서라던가 아니면 뭐 재산 관련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마음이 놓일 것 같긴 한데. 바로 그 부분.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근데 송명호 변호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인 당신께서 연대보증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같은 재산 관련 서류들 있죠. 이걸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권리가 없다.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하고요. 또 연대보증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 그러니까 내가 이 빚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의 유효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 계약 자체랑은 별개 문제다 이거네요. 그렇죠. 법의 테두리는 명확한 거죠. 물론 보증인이 스스로 나 믿을만하다, 변제 능력 있다 보여주려고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면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자발적으로 준다면야? 네. 하지만 당신께서 그걸 내놔라 하고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군요. 괜히 또 무리하게 요구했다가 오히려 관계만 좀 어색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결국 연대보증의 효력을 딱 확보하고 당신의 그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또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결국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연대보증인의 정확한 인적사항, 그러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현재 주소, 이걸 빠짐없이 딱 기재하고요. 네, 정확하게. 그리고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보증한다 이런 명확한 문구를 넣은 다음에 연대보증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은 그 서면, 차용증이든 연대보증서든요. 그걸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서면과 서명, 날인이네요. 네, 이게 법적 효력의 심장이에요. 참고로 송명호 변호사님이 덧붙이시는데 만약에 인감도장을 사용한다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두는 게 나중에 혹시 분쟁 생겼을 때 증명력을 더 높일 수는 있대요.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더 좋긴 하군요. 네, 근데 이건 역시 법률상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요구할 수도 없는 서류에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 핵심 요건들을 명확하게 갖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인이 연대보증을 설 때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하고 또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요. 첫째, 연대보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정확한 인적사항. 둘째, 보증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 그리고 셋째, 그 서면에 본인이 직접 한 서명 또는 날인.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받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핵심이죠.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확보해두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반면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산 관련 서류는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물론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연대보증인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또 왜, 그리고 채무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보증을 서게 된 건지
그 자발성이나 진정성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인간적인 부분이요? 네, 그런 걸 한번쯤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법적 효력을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건 뭐 법률 자문의 영역과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때로는 그 계약서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어쩌면 더 깊은 이해나 예측 가능성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